안녕하세요. 음악장비 전문샵 미디크로 최 실장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아웃보드, 신디사이저, 소리를 변형시키는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건 아니고 미디크로에서 아웃보드를 조금 판매를 했는데, 그렇게 판매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남기셨던 질문들을 오늘 총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꽤 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현재 아웃보드를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고, 아웃보드가 궁금한 분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내장 풀이로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아웃보드를 알아봐야 되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난생 처음 아웃보드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긴 영상이 되겠지만 한번 쭉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80% 이상은 맞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보드를 난생 처음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나마나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한번 힘차게 달려나가 보자고요. 좋아요. 가장 먼저 외장 프리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어떻게 연결하냐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마이크가 있죠? 마이크랑 풀이랑 연결을 하실 때에는 그냥 간단하게 마이크를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됐건 외장 풀이가 됐건 마이크를 연결할 때는 이런 XLR 케이블을 이용한다 라고 외워두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연결해 주시고 이걸 돌려볼까요? 여기 마이크 인이라고 있죠? 여기에 또 하나의 XLR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프리앰프의 아웃이 있죠? 아웃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케이블들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한쪽은 XLR 암놈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TRS로 되어 있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TRS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마이크를 프리앰프에 연결해주고 프리앰프의 아웃을 오디오 인터페이스 인에다 연결해주는 거예요. 자, 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때 이렇게 TRS를 사용하냐 라고 하면, 요즘 나오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들 입력단을 보시면 이렇게 콤보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XLR도 연결할 수 있고 가운데에 TRS도 연결할 수 있는 단자로 구성된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걸 콤보 단자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콤보 단자로 되어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들 같은 경우에 거의 99.99% XLR을 연결하면 얘의 내장 풀이로, 즉 마이크가 연결됐다고 인식을 하고요. TRS로 연결하면 라인 입력으로 연결된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작동을 해요. 입력 값을 마이크 입력으로 받을지 라인 입력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장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콤보 단자로 되어 있다면 TRS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라인 입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프리앰프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마이크가 필요로 하는 정기적 증폭을 프리앰프로 끝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 입력으로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하면 프리앰프에서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48 팬텀이나 게인은 올리실 필요가 당연히 없고 올려주셔도 안 됩니다. 이중 증폭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외장 프리앰프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당연하죠. 처음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연결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연결 자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XLR 암 TRS 케이블은 미디크로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서비스로 나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프리앰프에 관해서 살짝 질문 들어온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내장 풀이보다 외장 풀이가 훨씬 더 좋습니다. 클리어런스나 머디한 느낌이 훨씬 더 외장 풀이가 뛰어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혹 한 10분 중에 한 분 혹은 20분 중에 한 분 정도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소스를 받아보고 프리앰프를 이용해서 소스를 받아봤는데 조금의 차이가 나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내장 풀이로 소스를 받고 외장 풀이로 소스를 받았을 때의 차이가 소스를 받았을 때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후작업을 해보면 2차 가공을 해보면 그 차이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소스를 우리가 녹음한 다음에 거기에 부족한 EQ나 컴프, 리미터, 디에서, 인핸서 같은 것들을 막 걸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걸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이 소리를 땡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내장 풀이와 외장 풀이의 퀄리티 차이가 극명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내장 풀이의 소스보다 이렇게 외장 풀이를 이용해서 소스를 받았을 때 그 밀도감이라고 할까요? 밀도에 대한 정보량이 외장 풀이가 훨씬 커요. 그래서 같은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을 해봐도 외장 풀이를 이용해서 녹음한 소스에 EQ를 걸어서 올리고 내리고 컴프를 걸어보고 특히 리버브를 걸어보면 그 퀄리티 차이가 꽤 크게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장 풀이를 사용하시는 거고, 제가 옛날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굉장히 비싼 이 콘솔을 이용해서 동일한 연주자가 이 콘솔에서 녹음하고 또 어디 가서 이 콘솔에서 녹음하고 또 어디 가서 이 콘솔에서 녹음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받은 소스를 가공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그냥 들어서는 ABC 콘솔에 그 소스를 그냥 소스를 그냥 받았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얘를 동일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동일하게 후 처리 작업을 해보면 차이가 정말 확확 납니다. 예.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소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 밀도에 대한 정보량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풀이를 이용해서 소리를 받는가가 후가공을 해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녹음에 조금 진심이시라면 외장 프리앰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외장 프리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상업 음반에서 느끼는 그 보컬이 귀에 딱 달라붙어서 나오는 그 소리. 그 소리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외장 프리를 사용했을 때 그 효과를 만들어내기가 훨씬 쉽습니다. 내장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내장 프리를 이용해서 소스를 받은 다음에 2차 가공을 통해서 보컬이 귀에 가깝게 들리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미묘한 거리감이 형성되는 게 좀 어려워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내장 프리 같은 경우에. 하지만 이 외장 프리를 이용해서 소스를 받으면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희망하는 그 귀에 가깝게 들리는 듯한 보컬의 그 느낌을 후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기가 더 쉽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외장 프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프리나 컴프 같은 거 리뷰할 때 보컬 녹음한 다음에 원소스 한번 들려드리고 가공한 소스를 한번 들려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그 갭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실력도 안 되는데 녹음한 소스에 EQ 걸고 컴프 걸고 리버브 걸어서 이렇게 조금 가공을 해서 들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차 가공을 해보면 그 정보량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값이 꽤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한다.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 보컬 녹음하고 그거 영상 올리면은 주변에서 잔소리가 그거밖에 못하냐고 잔소리가 정말. 자, 어쨌든 또 여러분, 이 골든에이지 프리건 뭐 API도 그렇고 모든 프리앰프는 보시면 게인이 있고 아웃 레벨이 있습니다. 이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게인을 많이 올려주시면 해당 제품이 가지고 있는 색채감이 더 강하게 묻어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프리앰프를 처음 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게인을 많이 올리고 아웃풋도 많이 올리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소리가 당연히 터집니다. 안 터지면 이상한 거예요. 게인을 많이 올렸다면 아웃풋을 내려주셔야 되고요. 게인을 조금 줬다면 아웃풋을 올려주셔야 돼요.
게인도 많이 주고 아웃풋도 많이 주면 소리는 당연히 터집니다. 게인을 조금 주고 아웃풋도 조금 주면 소리는 당연히 녹음이 안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매한 제품의 색채감을 강하게 좀 도드라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게인을 많이 주고 아웃풋은 내려주고, 내가 만약 클리어런스한 결과값을 원한다. 그러면 게인은 좀 낮춰주고 아웃풋을 올려주고,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보편적인 사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최 실장님 영상 보고 장비를 똑같이 세팅을 했는데 왜 저는 최 실장님처럼 소리가 안 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셨어요. 이게 참 어떤 의미로는 기분 좋고 어떤 의미로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녹음하실 때, 특히 홈 레코딩 환경에서 녹음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소리를 크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를 깔끔하게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프리앰프 샀으니까 이제 소리를 크게 녹음해야지 라고 해서 소리를 굉장히 크게 거의 천장이 달랑말랑하게 게인을 줘가지고 소리를 녹음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녹음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후작업을 하실 때 변형할 수 있는 자유도의 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즉 2차 가공을 할 때 할 게 없어요. 만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소리가 터져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 최대한 깔끔하게 받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녹음하는 소스가 굉장히 작게 녹음돼서 이렇게 작게 녹음돼도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반주나 뭐 드럼 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파형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스는 크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깔끔하게 받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깔끔하게 받아서 보면 그 파형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그 소스만 깔끔하게 받았다면 2차 가공을 통해서 소리의 볼륨을 충분히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깔끔하게 받는 게 중요하지 파형을 크게 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앵그립 또 바뀌었죠? 네, 이렇게 작게 녹음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후가공을 하기 전 그리고 후가공한 다음을 한번 비교로 들려드려 볼게요. 보내줄게 네가 지치지 않게. 어때요, 여러분? 많이 달라지죠? 물론 이거는 레코딩에 관련된 케이스인 거고, 라이브라면 당연히 이렇게 작게 소리를 내보내서는 안 되겠죠.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브 환경에선 듣는 사람이 크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외장풀이가 됐건 내장풀이가 됐건 뭐 컴프가 됐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이용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볼륨을 키워서 송출을 하게 되는 거고, 녹음을 할 때는 최대한 깔끔하게, 라이브 때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크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렇게 프리앰프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프리를 사용해서 효과가 좋아요, 저도 컴프를 사면 효과가 얼마나 좋을까요? 하셔서 또 컴프를 구매하세요. 컴프 연결하는 방법도 보면 마이크를 이용해서 마이크 연결하셨죠? 그러면 이제 프리앰프의 아웃을 컴프의 인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컴프의 아웃을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인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마이크 연결되고 프리의 아웃이 컴프 인으로 들어가고 컴프의 아웃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들어가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48 팬텀이나 게인은 올리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완성된 라인 레벨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매한 프리앰프에 인서트 단이 있다, 골든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 단이 있죠? 인서트 단이 있다 그러면 검색창에 인서트 케이블 치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건 사실 인서트 케이블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Y 케이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들을 판매를 해요. 그러면 인서트에다 하나 꽂아주시고 인에다 하나 꽂아주시고 아웃에다 하나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프리앰프의 아웃으로 나온 소리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꽂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앰프에서 만들어진 소리가 컴프레서로 들어가서 컴프가 걸린 소리가 다시 인서트 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바퀴가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면 프리앰프의 아웃을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즉 프리앰프에서 나온 소리가 컴프로 들어가서 컴프에서 나온 소리가 다시 인서트 단으로 들어간 다음에 프리앰프의 아웃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들어가게 연결이 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마치 패러럴로 연결된 컴프레서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리앰프에 인서트 단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한번 연결해 보시면 재미있는 질감을 얻으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그냥 프리에서 컴프, 컴프에서 오인패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 컴프레서까지 구매하시는 경우에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리앰프에 EQ단도 달려있고 컴프레서도 구매했으니까 소스를 한 번에 받아서 끝낼 수 있냐? 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2차 가공을 하고 싶지 않다. 프리앰프에서 적정한 게인값을 맞추고 EQ로 소리를 이쁘게 다듬은 다음에 컴프레서로 딱딱딱 눌러줘서 내가 원하는 소스로 딱 받은 다음에 그 소스에는 리버브만 걸어서 끝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물론 그렇게 녹음을 하는 게 교과서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가 멀티트랙 레코딩 시대 이전에 하드디스크 레코딩 시대 이전에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녹음을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그렇게 녹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딱 맞춰서 외장 아웃보드로 내가 원하는 톤을 최대한 맞춰서 소스를 받아버리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후보정을 할 때 그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할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게인을 이용해서 살짝 색채감이 드러날 정도의 게인 값을 주고 소리가 터지지 않을 정도로 증폭을 해준 다음에 컴프레서로 들어갔을 때에도 컴프를 막 본격적으로 거는 게 아니라 살짝 컴프레서를 걸고 그 컴프레서가 가지고 있는 색채감도 살짝 입혀질 정도로만 소스를 받은 다음에 녹음이 끝나고 그 받은 소스로 2차 가공, 플러그인을 통해서 2차 가공을 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절차가 가장 보편적인 절차지 여기서 내가 풀이랑 컴프, EQ까지 다 있으니까 톤을 완벽히 만들어서 녹음해서 끝내버려야지.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소스를 받고 나면 할 게 없게 돼요.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거의 대부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건 레코딩 시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한다 하실 때는 당연히 프리앰프가 가지고 있는 게인이나 EQ, 컴프레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겠죠. 라이브 환경 같은 경우에는 후작업을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소리가 좋게 들려야 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아웃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녹음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살짝만, 정말 살짝만 걸어서 받아주셔야 2차 가공을 할 때 자유도를 살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아웃보드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방법이겠지만 요즘은 메이저급 DAW를 보면 DAW마다 그 기능의 이름은 다 다른데 스튜디오 1에서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DAW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외장 아웃보드를 마치 플러그인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이 다 있어요. 스튜디오 1에도 있고 프로툴에는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누엔도에도 있고 아마 로직에도 있을 겁니다. 로직에도 있을 거고 큐베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리즌에는 없는데, 어쨌든 외장 아웃보드를 마치 플러그인처럼 활용하게 해주는 기능들을
요즘 메이저급 DAW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활용하려면 아웃풋이 여러 개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수로 필요하겠죠. 즉 어떤 소스를 프린트한다고 그러잖아요. 하고 프린트 뜬다고도 하는데 어떤 소스에 내가 컴프를 걸고 싶다 그러면 아웃풋을 컴프의 인에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컴프의 아웃을 다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인에다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물리적인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는데 그 기능을 활용하면 그 레이턴시까지 DAW가 계산을 해서 보정을 해줍니다. 사실 스튜디오에서는 그 기능을 거의 대부분 활용하고 계세요. 그 기능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고 작업의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프리를 이용해서 마이크의 소리를 딱 받은 다음에 컴프레서는 얼만큼 줄지는 후작업 때 결정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컴프레서를 많이 걸어서 이 소스를 한번 돌려야겠다.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베이스를 녹음을 한 소스가 있어. 이 베이스 녹음한 질감을 프리앰프에 한번 걸치고 컴프레서에 한번 걸쳐야겠다. 그때도 그 기능을 활용하면 쉽게 프린트를 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스튜디오에서도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스튜디오에서도 그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아웃보드들을 연결을 할 때 믹서에 뭐 버스나 리턴 샌드를 이용해서 이 아웃보드를 다 연결해가지고 소스를 받았다면 지금은 그 대표적으로 심포니 IO 같은 게 있죠. 그렇게 인아웃이 많은 컨버터를 이용해서 아웃보드들을 전부 다 인아웃에다 다 연결해놔요.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 기능을 이용해서 각각의 그 많은 아웃보드들을 다 마치 플러그인처럼 프린트를 뜨는데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굉장히 스튜디오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인풋 아웃풋만 넉넉하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집에서도 그런 파이프라인 기능은 충분히 구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구를 해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웃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게 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 레코딩 환경이라도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아웃풋이 넉넉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연구를 꼭 해보셔라. 굉장히 재미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장풀이가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만한 제품을 줄이고 요만하게 만들어서 넣는 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내장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정도면 지금까지 받은 질문에 어느 정도 해답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질문들도 또 어느 정도 모아서 또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광고해야 되겠죠? 오늘 광고를 하나도 못했네. 음악 장비는 어딘가 여러분? 미디 크루. 여기 미디 크루 이시자. 음악 장비는 미디 크루. 검색창에 미디 크루.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안녕. 슈.